안녕하십니까, 전은석입니다. 자, 5월 13일 날 서울시가 모아타운 한 곳을 추가로 조건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양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추천한 곳이 대표 번지가 돼가지고 재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강남구에서 저희가 추천한 지역이 사실 미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안 될 것이냐, 저희가 여태까지 추천한 지역에 어떤 그런 오점을 찍는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게 아니라 그 지역도 앞으로 향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은 주민 갈등이 있어 갖고 잘 안 되지만은 서울시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나중에 사업이 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중랑구 면목 38동 한 곳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도 지금 위치는 사가정역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고, 모양은 또 일반 재개발구역처럼 뭐 완성된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뭐 뉴타운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선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졸속으로 좀 지정이 되다 보니까 모양이 좀 다 기형적인 모양을 띠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더 추가 면적이 돼 가지고 뭐 앞에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번 상가 주거 지역에 대한 재편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요즘에 이런 모아타운이나 이런 신속통합 지역들 같은 경우 선정되는 것들 보면 이게 과연 진짜 미래에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선정 결과를 보시면 방금 보였던 지역은 조건부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포구와 양천구는 조건부로 보류됐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만 달성을 하면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예 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미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서초와 강남은 아예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동 38동 일대는 노후된 단독 다가구가 많은데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이 81%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역의 모양이라든지 경계에 대해서 꽤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리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구역 지정을 해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적합성을 검토하여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부여되었다. 그러니까는 모아타운 내에 대한 어떤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 그런 구역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선정된 세 곳은 사업 반대로 인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점을 고려하여 미선정하게 되었다. 주민 갈등이 여기는 해결이 돼야 되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 갈등이 해결이 돼야 돼요. 주민 갈등이 있어 향후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하였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 붙은 사업은 다 주민에 대한 갈등들이 많은데, 아까 선정된 면목 38동 같은 경우는 다가구가 굉장히 많아도 선정이 됐고, 여기에 지금 반대한 곳들은 다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했어요. 왜? 단독 다가구는 자기네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짓고 싶으면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 땅을 왜 포함시켜서 하느냐, 나는 반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분들은 다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을 부셔서는 빌라를 지을 수 있고, 다가구를 부셔서는 빌라를 지을 수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빌라를 부셔서 빌라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빌라를 부시면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데, 단독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내 땅은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빌라를 지어서 나도 팔면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인데 나는 반대한다. 나는 단독 다가구에서 바로 아파트로 넘어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빌라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아파트밖에 없는데 단독 다가구는 내가 내 땅을 활용해서 빌라로 한번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면은 나는 아파트가 안 돼도 돈이 훨씬 더 많이 벌 수가 있다. 근데 왜 내가 아파트로 가는데 찬성을 하느냐. 나는 바로 아파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 이동 159번지 일대는 주민 반대가 토지 면적의 60% 이상 반대하여 향후 사업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데 주민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한 보류된 두 곳도 마찬가지예요. 구역계에 대한 적정성, 일대의 정합성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 그러니까는 이쪽 같은 경우도 구역계에 대한 것들, 구역에 대한 면적과 그리고 구역에 대한 경계 적합성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주민이 반대해가지고 뭐 미선정합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반대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자,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거는 마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토지 소유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냐면 말은 그냥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지만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지역 다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지만은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요번에 다 접수했잖아요. 접수한 그날 떨어뜨렸지만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건 뭐냐면 다 떨어뜨렸어요. 자, 강남구 개포동 떨어뜨렸고 서초구, 양재, 이동 다 미선정했습니다. 다 떨어뜨렸습니다. 니네 접수를 했으니까 내가 떨어뜨렸잖아. 하지만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앞으로 지정 고시할 거야. 니네 토지 소유자들 많이 반대했지. 니네 땅에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거야. 그래서 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아까 활용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토지. 서울시에서 토지는 그냥 맨 땅 없잖아요. 단독 다가구라고 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독 다가구는 한 단계를 거쳐서 아파트를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리는 지분 쪼개기, 서울시에서 지분 쪼개기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건 여기에 있는 단독 다가구 사람들에 대한 소유자들 기만한 거죠. 이거는 다세대 또는 새로운 건물들,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을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근데 이 다세대는 그 다음에 뭘로 다시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이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아파트로 되기 전까지는 이 다세대는 별로 쓸모가 없는 다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로 못 가는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다세대 가격이 안 올라요. 근데 지금까지 다세대 가격,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로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세대 가격이 올랐고, 아파트로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지역들은 그동안의 가격들이 사면은 떨어진다, 빌라는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가면은 되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를 분양을 할 수 없는 권리 산정 기준일을 만들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아무리 이렇게 지어도 다세대를 사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다세대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 동네도 다세대가 지어지고 모든 주택들이 다세대로 지어진다면 결국은 계속 노후도가 진행될 건데,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다세대를 분양받는 사람은 없어져요. 그러면 이 단독 다가구는 활용성이 없어지고 계속 노후만 진행되고 일로 넘어갈 수 없는 땅이고, 이 땅도 결국은 바로 아파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내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은 권리 산정 기준일로 인해서 활용 가치가 떨어졌고,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라는 땅이고, 그러면 이 땅들도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땅으로 서울시가 만들어줬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면목동이 발표된 게 핵심이 아니라 강남 서초에서 신청한 지역을 신청한 날로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을 해서 그 나머지에 반대한 사람들의 땅들도 앞으로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 이번 발표의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발짝 지금 더 바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지정될 수밖에 없고 소유자들도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로 서울시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떨어뜨렸네, 주민반대가 심했네, 여기까지만 보면 하수예요. 주민반대가 심한 곳들은 이제 선정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수고요. 이런 떨어뜨린 지역을 왜 그런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을 했느냐,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지만이 진정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추천한 지역이 미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